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집 수리 패키지라. 이게 뭐 집을 패키지로 고쳐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집을 수리를 해주는 건데요. 예, 예.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그 노후주택들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냥 단순히 집 수리에서 나아가서 그 에너지 효율화까지 높여주는 그런 아하. 사업을 이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처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대상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예. 용산구 서계동의 17가구인데요. 예. 이 가구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 가꿈주택이라고 해서 수리를 해주다가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뭐 단열재나 창호, 보일러를 교체해주기도 하고 예. 또 태양광 패널이나 방진망 같은 것도 아하. 같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도 새롭게 얻게 되면서 뭐 난방, 전기세 이런 거 다 아낄 수 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가구별로 25%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직접 집을 방문을 해서 예. 그 집의 어떤 상황에 맞춘 그런 예. 공사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을 하려면 좀 전문적인 또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일에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예. 이 부분을 좀 같이 성능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서울역 일대가 그 서울로 7017도 있고 또 뭐 도시 재생으로 주변 환경이 완전히 개선이 되면은 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좀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길 개선 사업 그리고 네. 뭐 테마 계단 조성 같은 시범 사업들이 또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외관과 뭐 골목과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외관도 물론 예쁘게 바뀌겠지만 내실도 다지는 그런 도시재생의 진정한 좀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애매한 기준. 이게 이제 뭐 몰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뭐 보니까 진짜 누구는 죄가 되고 누구는 안 죄가 되고 그래서 네. 남자는 뭐 무죄, 여자는 뭐 유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애매한 기준이라는 게 불법 촬영,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무죄로 보냐, 유죄로 보냐 하는 네. 그런 법상의 어떤 근거 때문에 제가 한번 예, 키워드를 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판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상반신, 허리 이상 사진을 찍었는데 예. 이게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레깅스를 입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몰래 찍었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이제 다리를 꼬고 있는 거를 전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도대체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아니 허락 없이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는 전신을 찍었다고 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어떤 의도성을 갖다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폭력 처벌법 네. 제14조를 보면은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예.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회색 티셔츠에 레깅스라던가 이런 게 저 근거를 충족시키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런 판결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이 해결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좀 있었던 상황이죠. 아니요. 실제로 그냥 얼굴만 찍어놓고도 그냥 지네들끼리 막 얼평하면서 맞습니다. 온갖 성희롱하고 성적 그 비하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돌려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동의 없이 몰래 찍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적절한 처벌들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잠깐만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으로 수사가 잘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몰카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다가 이번에 좀 폭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건 같은 경우는 1일에 사진이 올라갔고 4일에 수사 의뢰를 해서 10일에 그 여성 동료 모델이 검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남성이 피해자였는데 압수수색부터 구속수사, 피해자 포토라인에 세운 것까지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19일 날 시위를 봤더니 소란의 폐지는 17년, 네. 누드 몰카 검거는 7일 이런 구호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스란히 설명해주는 그렇죠. 그런 구호였어요. 예, 이번 그 19일 시위에 10,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예. 모였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는 여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용하지 않고 맞아요.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찍혀도 나인 줄 모르게끔 예.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면서 사용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만연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런 부분을 좀 귀 기울여 달라. 좀 예. 이런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 몰카 피해자가 35,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85%가 여자고 네. 13.7%인가는 남녀를 특정할 수 없지만 그 비율로 보자면 90% 이상이 여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처벌이 강화돼서 몰카범들을 일단 잘 잡고 여성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4조에 있는 저 붉은 글씨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이렇게 개정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처벌이나 뭐 이런 판결도 같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예. 결과적으로는 아예 이런 몰카 범죄가 근절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법 개정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그 수사에 대한 의지를 좀 경찰들이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안전한 우리 동네. 앞으로 이렇게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네, 지금 범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예. 바로 자치경찰제도 에 따른 키워드입니다. 예. 내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0년에 이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간단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서울시가 지난 2월에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 전체를 시도에 넘기는 방안, 예. 자치경찰제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4월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가 됐고요. 어허.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 관계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이와 관련된 도입 방안이 심의 의결해서 7월 중에는 대통령 보고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자치경찰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가 안을 딱 내놔서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주축인가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있는 경찰은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 소속이 되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시도에 이관된 그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권을 예. 자치경찰이 수행하자. 예. 그리고 국가경찰은 국가안보나 광역범죄 같은 그런 전국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한테 전부 경찰들을 넘길 수 없다 이런 반대도 좀 있고 맞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은 치안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들도 있던데 네, 어떤가요? 가장 큰 장점이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치안이 강화된다 이런 예.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맞춘 행정 서비스부터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간의 어떤 자치경찰제도에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지역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좀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논의도 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서울시는 이 제도를 위해서 뉴욕 경찰청하고 교류해보겠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네. 어떤 걸 교류를 한다는 거죠? 이달 초에 네. 이미 자치경찰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뉴욕 경찰청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월요일에는 또 답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토마스 갈라티 뉴욕 경찰청 정보국장이 서울시를 찾아서 이제 앞으로 조직이나 인력, 예산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직접 치안 서비스나 경찰서의 현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도입됐을 때는 또 어떤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필요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교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